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심화 담당 교수 김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심화 13주차 1차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상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원추 각막이라는 유전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했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를 하나 짚어보면 원추 각막이라는 것은 각막의 중심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각막의 질환이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각막이 정상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콘택트 렌즈의 처방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구면 형태의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고요. 이때 비구면 형태로 정확하게 돌출되어 나오는 각막의 형태와 동일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정점 부분인 제일 윗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에 세 군데를 접촉시켜서 정점만 만약에 콘택트 렌즈, 하드 콘택트 렌즈가 접촉하게 만든다고 하면 정점 부위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이런 원추 각막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점과 또 그 외의 가장자리 두 부분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3점 접촉 피팅법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이 3점 접촉 피팅법도 과거에 사용되는 그런 하드 콘택트 렌즈의 처방법이 되겠고요. 원추 각막의 경우에는 완전 비구면 형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돌출된 형태에 맞추어서 따로 제작하는 형태로 요즘은 원추 각막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저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시력자와 노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기초 이론 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임상에서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고 또 저시력자인 사람에게 적절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시력자인 사람들에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시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화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에 저시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굴절 이상도가 높은 고도 근시에서 저시력자가 무조건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시력자들 같은 경우에 아니죠. 고도 근시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10다이옵터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고도 근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눈의 구조는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바깥쪽인 외막과 그 중간층의 혈관이 주로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눈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중간막,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감각성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내막, 주로 망막을 이루고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세 가지 막이 눈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시인 사람들의 막은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바깥쪽이 외막이죠. 각막과 공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막인 맥락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중막이 있을 거고요. 제일 안쪽에 이렇게 망막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정말 미안하지만 어찌됐든 정상적인 정시인 사람의 망막의 우리 눈에 이런 세 가지 막의 두께가 현재와 같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10다이옵터와 같이 고도근시가 되면 눈알이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알축이 점점 길어져서 점차적으로 고도근시로 이행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한대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광선이 정확하게 망막에 결상되는 정시 안과 비교해서 과장해서 그리자 그러면
고도 근시안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내가 그려놓은 것처럼 눈알축의 전체 길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따라서 무한대로부터 눈으로 들어온 광선이 정시의 일반적인 눈알축 길이인 24mm의 위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빛이 결상되겠지만 이 눈이 고도 근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눈알축이 길어져서 망막은 이쪽 뒤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따라서 근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비유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선 불어본 적 있잖아요. 풍선을 계속 후 하고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점차 커지다가 뻥 하고 풍선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 풍선이 터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처음에 풍선을 불기 전에 내가 좀 풍선 하나 좀 준비해 놨으면 좋을 텐데 풍선의 전체적인 그 구조가 두께가 상당히 두꺼울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바람을 계속 주입해서 풍선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면 이 풍선을 이루는 이 조직의 구조가 점점 얇아지겠죠. 점차 늘어나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풍선의 그런 막이 아주 얇아져서 결국은 뻥 하고 눈 안쪽에 있는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요. 처음에 구성되어 있던 이런 세 가지 외막, 중막, 그 다음에 내막과 같은 이런 막을 이루고 있는 이 두께가 점차 얇아져서 결국에는 뭐 요 정도 두께 뭐 가정하자 그러면 엄청나게 얇은 두께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이런 조직, 막을 이루고 있는 세포 조직들도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망막의 각각의 세포들, 그러니까 어떤 빛을 받아들이는 광수용체라고 하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와 같은 이런 세포들의 구조들도 사실 양쪽으로 쫙 하고 늘어나면서 약해진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도근시가 된 경우에는 망막의 일정 부분은요, 너무 많이 잡아당겨져서 망막의 세포들이 끊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망막이 이렇게 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도근시 같은 경우는 저시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런 고도근시가 심해져서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저시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저시력의 경우에도 어떠한 콘택트 렌즈를 적절히 착용시키거나 또는 안경의 구조를 바꾸어서 이미지의 크기를 확대시켜서 이런 저시력을 해결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고도근시 이외에 두 번째로 자, 부정난시를 가진 경우에도 이런 저시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정난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뭐 원추각막이라거나 또는 어떤 각막의 질환에 의해서 각막이 울퉁불퉁 이렇게 불규칙해진다고 하면 이런 곳에서 빛이 정확하게 망막으로 굴절되지 못하고 겉에서 막 이렇게 난반사를 일으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시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막의 중앙 부위가 이렇게 돌출되는 원추각막의 경우에도 부정난시에 의해서 저시력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홍체증이 있는 경우에도 저시력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 뭐 홍채가 없이 태어났다고 해서 저시력이 된다기보다는요. 이 저시력이 그러니까 무홍체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눈의 구조 자체도 전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망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이 무홍체증에 의해서 빛이 과도하게 눈 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망막의 구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시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눈떨림, 니스테그머스, 영어로 그렇고요. 뭐 우리말로 눈떨림이고 한자로 안구진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양한식 기능학에서 이 눈떨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제대로 여러분들 눈을 보면 내 눈을 보면 한쪽 눈에 이렇게 한쪽 한 곳을 주시하게 되면 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주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이 막 이렇게 계속 쉴 새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눈을 눈떨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선천적인 질환이고요. 이런 눈떨림이 있는 경우에도 저시력이 유발되게 됩니다. 또한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에도 저시력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안검 하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윗눈꺼풀이 이렇게 위치하고요. 아랫눈꺼풀이 이렇게 위치해서 여기 속눈썹이 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동공 부위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떤 대상 물체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윗눈꺼풀이 이렇게 동공의 대부분을 가리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저시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시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이런 안검 하수가 나타나게 되면 망막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발달하지 못하고 또 망막은 제대로 발달하더라도 해당 망막에 계속해서 빗자극이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면 뇌로 가는 이런 신경신호의 시냅스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시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다양한 저시력의 원인이 있고요.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저시력이 발생한다면 안경사는 이런 저시력에 의해서 먼 곳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수한 방법의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처방함으로써 이런 저시력을 조금 향상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이미지를 확대시켜서 저시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예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각막이고요. 어떤 망막의 이상이라거나 이 앞전에 살펴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저시력이 나타났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그러니까 각막 앞쪽에서 이런 화살표를 주시했다고 할 때 망막에 이렇게 뒤집힌 형태의 도립 형태로 이미지가 맺히는데 이 이미지의 크기가 워낙 작을 겁니다. 따라서 뭐 저시력인 경우에는 아주 작은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눈앞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렌즈, 아주 높은 플러스 굴절력의 안경 렌즈를 덧대게 되면 안경 렌즈 자체의 자기 배율에 의해서 이런 망막 이미지의 크기가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시력이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저 멀리에 보이는 아주 작은 뭐 나무라거나 사람이라거나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워낙 이미지가 작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시력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뭐 큰 이미지도 사실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 이미지를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 원활하게 이미지를 볼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상을 확대시켜서 이런 저시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망원경을 통해서 어떤 대상 물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대상 물체가 멀리 있는 물체도 아주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게 되겠죠. 이걸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멀리 한 뭐 1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것을 예를 들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잘 볼 수 있잖아요. 이렇듯 뭐 한 1m, 2m 앞에 있는 물체도 저시력자들은 잘 보지 못하니까 이 1m, 2m 앞에 있는 물체를 크게 확대시켜서 원활하게 어떤 보이지 않는 물체들을 보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릴레이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시력자들의 시력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게 루페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보석을 세공하는 그 세공업자라서 뭐 어떤 이미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루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뇌 수술을 하거나 어떤 심장이라거나 이런 혈관들을 수술할 때 확대시켜서 보기 위해서 이런 루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시력자인 사람들에게도 이런 루페를 사용하게 되면 확대돼서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가까운 데 글씨를 볼 때 원활하게 볼 수 있겠죠. 아래쪽에 그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릴레이 망원경이라는 것은 저반 렌즈는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사용하게 되고요. 대물 렌즈는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이렇게 경통이 길게 생겨 있을 거고요. 여기에 저반 렌즈는 마이너스 렌즈, 대물 렌즈는 플러스 렌즈로 이루어진 이런 그 망원경을 사용해서 어떤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시켜 보죠. 따라서 이런 갈릴레이 망원경의 원리를 동일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안경에다가 루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죠. 이 앞에는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경 렌즈 면에는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진 렌즈 두 매를 겹쳐 놓아서 이미지를 확대시켜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망원경을 이용해서 상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안경과학 시간에도 충분히 학습했을 텐데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그 망원경의 형태로 안경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요. 이렇잖아요. 좀 전에 그림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통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걸 쓰고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택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눈앞에다가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진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고 안경을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안경을 착용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냥 요 정도 안경을 착용한 뭐 그냥 한 요 정도 거리만을 눈에서 띄워서 한 1, 2mm 정도만 띄운 상태에서 이미지를 확대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콘택트 렌즈와 안경 렌즈의 조합이 아니라 안경 렌즈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 경통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안경이 이만큼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경 하나에다가 아까 그림의 사진에서 본 것처럼 루페 형태를 덧대어서 앞으로 툭 튀어나오도록 착용을 해야지만 어떤 이미지를 확대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눈에다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고 그냥 눈 밖에다가 일반적인 정점간 거리만큼 뭐 12mm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14mm 또는 뭐 16mm 정도의 정간 거리만 띄우게 되면 어떤 이미지를 확대해서 멀리 있는 이미지를 크게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자, 2배의 확대율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시력이 있는 사람이 최대 교정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2배 확대시켜서 교정시력도 2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뭐 사실 꼭 이렇게 대응되지는 않지만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 물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2배 정도 크게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컨택 렌즈의 초점 거리에 안경 렌즈의 초점 거리가 2배가 되어야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컨택 렌즈가 마이너스 20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게 된다면 플러스 안경 렌즈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점 거리가 2배가 되니까 반대로 굴절력은 반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 10 다이옵터의 안경을 착용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를 봐서 알겠지만 굴절력이 2분의 1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초점 거리가 2배가 늘어난다는 얘기랑 같잖아요. 이건 뭐 기억학습 시간, 안경학습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예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컨택 렌즈의 굴절력을 마이너스 66 다이옵터의 컨택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눈앞에 안경 렌즈를 플러스 33 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앞에 보고 있는 대상 물체들의 이미지가 2배가 확대되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뭐 물론 뭐 국가고시에 이 문제가 난다 안 난다, 뭐 기말고사에 난다 안 난다 이런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그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임상에서 다 똑같아요. 뭐 시력검사, 뭐 일반적인 정규 교육과정을 다 거친 안경사라면 다 잘해요. 조제가공 다 잘해요.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안경사들에 비해서 내가 특화된 뭔가 무기를 하나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난 안경사라는 걸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저시력자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임상에 나가서 이렇게 처방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황반 변성이라는 것은 요새 엄청나게 흔하게 오는 병이고요. 노인성 질환이고요. 황반 부분에, 그러니까 눈의 망막의 중간 부분인 황반 부분에 어떤 변성 작용에 의해서 변성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들이 죽어가서 뭐 이렇게 재기능을 못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따라서 황반 부분에 이런 원풀 세포들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중심 부분이 마치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한쪽 눈을 가리고 중간에다 주먹을 하나 이렇게 딱 대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 PPT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어때요? 주변 부분들은 보이지만 PPT가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황반 변성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가려진 이 외쪽으로, 그러니까 PPT가 이렇게 확대되어 보이니까요. 결국은 이 주변 부분 PPT는 그래도 보이겠죠. 중심 부분이 안 보이는 거는 동일하겠지만, 따라서 이런 확대시키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던 부분을 보이게 만들어 주어서 얼마든지 저시력자들의 그런 시력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깊이 새기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황반변성이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이런 저시력을 가진 사람이 오면, 아,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써먹을 수 있겠죠. 아주 높은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진 콘택트 렌즈를 눈에 착용시키고요. 또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안경 렌즈를 착용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의 이런 저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지금 거의 한 20분 가량을 요 몇 개 안 되는 PPT에 할애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오늘 배울 여러분들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서 뭐 사실 임상적인 내용은 쉬워요. 그러면 뭐 콘택트 렌즈가 30다이옵터에 마이너스 30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면, 그러면 안경 렌즈의 굴절력은 얼마겠어요? 플러스 15다이옵터 안경 착용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2배 이미지를 확대시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경 렌즈의 초점거리가 콘택트 렌즈의 초점거리가 2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2배 확대된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사실 임상적으로는 이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보다 안경의 굴절력이 2분의 1이 되면, 또는 뭐 물론 부호는 반대겠지만 안경 렌즈의 굴절력보다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이 2배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두는 게 사실 더 중요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해서 머릿속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은 정리해보면 그래요. 자, 여기 보면 1.5배 확대율, 1.9배 확대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2배 확대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20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를, 플러스 20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를 착용시키고 컨택 렌즈를 마이너스 40다이옵터의 컨택 렌즈를 착용시키면 2배까지 확대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알아두어야 할 건 뭐냐면, 이렇듯 안경 렌즈의 굴절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은 확대율은 높아지고요. 안경 렌즈의 굴절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대되는 배율은 줄어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시야는 넓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컨택 렌즈가 마이너스 40다이오터의 컨택 렌즈를 착용시키고요. 안경 렌즈의 굴절력을 다양하게 해서 배율을 조정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확대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 면은 좋을 수 있어요. 봤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돼서 저 정말 좋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라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뭐 옆에서 오는 자동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옆쪽에 테이블 같은 데 자꾸 부딪혀서 넘어진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PPT에서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배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어떤 시력적인 저시력을 해결하는 시력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반대로 시야는 배율을 낮게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배율을 높이게 되면 높이게 될수록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시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겠다.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고요. 필요한 친구들은 요 아래쪽에 그런 관계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다이옵터의 마이너스 20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좀 전 PPT에서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10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미안해요.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2배의 확대율을 가지게 되겠지만, 당연히도 시야는 훨씬 더 좁아진다라는 것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좀 전에 설명한 것을 포함해서 이런 망원경 시스템을 적용해서 저시력인 사람의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망원경 시스템의 몇 가지 단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별표를 30만 개 정도 쳐두시고 차례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야가 좁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확대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시력도 향상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저반 렌즈로 하드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 다이옵터의 컨택 렌즈가 하드 컨택 렌즈가 되고요. 이때 플러스 20 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를 착용시켜서 2배 확대시키는 그런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시야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2배 확대된 만큼 2배 시야가 좁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만약에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드 콘택트 렌즈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라면 이런 움직임에 의한 시야 좁아짐이 상대적으로 좀 적겠지만 그냥 단순히 광학적으로도 2배가 시야가 좁아지는데요. 하드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하드 렌즈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 시야를 더 많이 좁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망원경 시스템을 적용할 때 하드 컨택 렌즈를 처방해야 한다면 조금 더 스티프한 처방을 해서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시야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연결시켜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하드 컨택 렌즈가 됐던 소프트 컨택 렌즈가 됐던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안경 렌즈, 컨택 렌즈가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마이너스 10 다이옵터의 컨택 렌즈는 이렇게 가장자리 두께가 아주 두껍겠죠. 따라서 렌즈도 무거워지고 또 가장자리의 컨택 렌즈의 가장자리가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로 인해서 가장자리 두께가 두꺼움으로 인해서 착용감에 문제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촥 하고 제거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자리 두께가 상대적으로 좀 얇아지겠죠? 따라서 착용감이라거나 이런 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컨택 렌즈의 가공 방법을 렌티큘러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플러스 컨택 렌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러스 컨택 렌즈의 경우에도 이런 두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렌티큘러 가공을 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컨택 렌즈에서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 다이옵터,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컨택 렌즈를 착용시켜야 망원경 시스템이 되겠지만 이제 그냥 이건 이 얘기와 좀 달리 그냥 플러스 컨택 렌즈가 도수가 높은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장자리는 얇겠지만 중간 부분이 아주 두께가 두꺼워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요. 중간 부분, 여기 부분을 뭐 플러스 10 다이옵터로 만들고요. 이 가장자리 주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도수가 없는 형태로 만듭니다. 여기는 0.00 다이옵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렌즈의 전체 직경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두께가 감소한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도 모두 렌티큘러 가공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이 저시력자의 망원경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마이너스 컨택 렌즈의 두께가 두꺼울 때 이런 가장자리의 두께가 두꺼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렌티큘러 형태의 가공을 해야 한다. 이때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가공해서 버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마이너스 렌즈는 렌티큘러 가공이 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문제점이 있어요. 단점, 문제점 어차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망원경 시스템은 이런 시야가 좁아진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마이너스 컨택 렌즈의 도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가장자리 두께가 두꺼우니까요. 그로 인한 착용감의 문제, 또 하드 컨택 렌즈를 착용했을 때는 이 렌즈의 움직임이 너무 심해서 이런 시야가 또 가뜩이나 좁아지는 걸 더 좁아지게 만드는 이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만 자 보세요. 다른 문제점들도 또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자, 머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야는 반대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망원경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요. 이 이미지는 오른쪽으로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내 머리의 움직임과 이런 대상 물체의 움직임이 반대로 아주 움직이는 그 정도가 또 굴절력이 높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여서 이로 인해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혼란을 오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정상적인 물체의 움직임보다 당연히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이 내용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에서 핵심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확대되어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거리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물체가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요 1m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앞에 2m 정도에 있는 물체겠죠. 따라서 이런 거리감을 느끼는데 문제점도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망원경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시력자들의 교정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시야가 좁아진다는 문제, 또 하드 컨택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렌즈의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또 가뜩이나 좁아지는 시야가 더 좁아지는 문제, 또 컨택 렌즈의 마이너스 컨택 렌즈의 가장자리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착용감이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 뭐 이런 문제는 렌티큘러 가공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망원경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움직이는 것과 보여지는 이미지는 반대로 움직여진다. 또 이런 반대로 움직여지는 이미지가 또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되고요. 또한 거리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평소에 내가 보는 이미지보다 2배 정도 멀리 있는 이미지가 요 코앞에 와 있잖아요. 1m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커다란 이런 단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아니죠, 미안해요. 아직 저시력자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미안해요. 자, 그럼 저시력자들이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망원경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컨택 렌즈, 또 마이너스 컨택 렌즈의 초점 거리가 2배 더 먼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안경 렌즈를 덧대서만 사용하게 되느냐?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인 그런 망원경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체가 다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시각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보기 망원경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만 컨택 안경 렌즈도 플러스 굴절력을 강하게 넣고요. 컨택 렌즈도 이 중간 부분에만 마이너스 굴절력을 강하게 넣고요. 이 주변 부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굴절 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굴절 이상도가 마이너스 2다이옵터이다. 그러면 이 가장자리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굴절력이 형성되게만 그냥 어쨌든 형성하고요. 그러면 좀 어렵게 이해하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정시라면 이 가장자리는 플래너, 컨택 렌즈도 가장자리는 플래너로 만들고요. 이 중간 부분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다이옵터, 안경은 어떻겠어요? 이게 초점거리가 2배가 멀어야 되니까 굴절력으로 따지면 반이 낮아져야 하니까 플러스 10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를 중간에만 도수를 넣는 거죠. 그러면 2배 확대돼 보이는 확대되는 망원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좀 전에 얘기한 이런 망원경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 있잖아요. 자, 중간 부분에 2.5mm 정도에만 굴절력, 콘택트 렌즈에 마이너스 굴절력을 넣고요. 안경 렌즈도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에만 플러스 굴절력을 넣고요. 가장자리 부분에는 굴절력을 넣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동시보기 형태의 망원경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확대시키는 건 동일하게 확대시킬 수 있지만 가장자리 주변 부분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망원경 시스템의 다양한 앞에서 얘기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안용 콘택트 렌즈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 노안용 콘택트 렌즈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이 앞전에 6장, 7장 이런 쪽에서 이미 다 학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또 이 앞전에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 모노비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 어떤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노안이 온 사람들은 어때요? 평소에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돋보기 안경 하나 씌워주면 되거든요. 또는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돼요? 가까운 데 볼 때만 그 가입도가 들어가 있는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가까이를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착용 희망 집단을, 그러니까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선별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컨택 렌즈를 착용시켜서 무조건 노안을 교정하게 되면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만족감을 높이고 실패할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젊었을 때 컨택 렌즈를 착용했던 사람에게 노안용 컨택 렌즈를 착용시켜야 당연히도 적응하는데 뛰어나겠죠. 젊은 시절에 한 번도 컨택 렌즈 착용해 본 적이 없는, 예를 들어서 60대 환갑된 어떤 그 어르신에게 컨택트 렌즈, 노안용 컨택트 렌즈 처방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어르신이 한 번도 태어나서 컨택 렌즈라는 걸 착용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도 컨택 렌즈 착용해 보면 처음 착용할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당연히 그런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 어렵겠죠.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컨택 렌즈를 쭉 착용하다가 노안이 와서 계속해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노안용 컨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고요. 또는 젊은 시절에 컨택 렌즈를 착용해 본 적이 없더라도 직업상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직업상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가까운 데를 아주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안경을 쓰게 되면 이게 불편해서 가까운 데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안용 컨택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안경 없이도 가까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딱 일을 할 때만 컨택 렌즈를 착용한다, 노안용 컨택 렌즈를 착용한다,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적응도가 높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수정체 아니 노안이 왔을 경우에는 워낙 이 플러스 굴절력, 그냥 일반적인 안경도 도수가 높은 데다가 노안이 오게 되면 플러스 가입도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이 안경 렌즈의 굴절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안경, 돋보기 안경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불편하잖아요. 이때 컨택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이런 두께의 문제, 안경 렌즈의 무게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런 노안이 왔을 때도 아무에게나 컨택 렌즈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요구도가 강한 사람에게 노안용 컨택트 렌즈를 처방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아래와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요. 뒤에서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그 중에서 모노비전이라는 처방법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들은 학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경 렌즈와 단초점 컨택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사실 뭐 그렇게 올바른 방법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눈에다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컨택 렌즈를 착용시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학적인 상태는 정시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눈 밖에다가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쉽게 얘기하면 돋보기를 착용시켜서 이런 노안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컨택 렌즈를 착용해서 안경을 안 쓰고 다니는 상태에서 돋보기를 하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글씨 볼 때만 돋보기를 쓰고 글씨 보다가 또 평소에는 벗고 그냥 콘택트 렌즈를 썼으니까 잘 보이는 상태를 만드는 노안 교정 방법이 있고요.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항상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서, 그러니까 안경을 쓰기 싫어서 기본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보통 착용하는데요. 거기다 또 글씨 볼 때는 또 안경을 또 추가적으로 써야 하니까 여기에 따른 불편함이 좀 따릅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런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원형 컨택 렌즈와 근형 컨택트 렌즈를 번갈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원형 컨택트 렌즈 쓰고 다니다가 가까이 볼 때는 원형 컨택트 렌즈 빼놓고요. 또 근형 컨택트 렌즈 끼고 가까이 보다가 또 멀리를 볼 때는 근형 컨택트 렌즈 빼고요. 또 원형 컨택트 렌즈, 이건 말 안 할게요. 이게 사실은 참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지만 의미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얘기한 것보다 더 못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 자, 세 번째는 양쪽 컨택트 렌즈를 플러스 과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시인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컨택 렌즈가 필요 없지만 노안이 와서 가까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컨택 렌즈를 착용시키는데요. 플러스 1 다이옵터의 컨택 렌즈를 착용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입도가 플러스 2 다이옵터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냥 그거의 한 절반 정도만 컨택 렌즈를 착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먼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 플러스 렌즈에 의해서 초점이 앞쪽에 맺히겠죠. 근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거리도 어느 정도 보이겠죠. 대신 이 처방법의 문제는 뭐예요? 멀리도 잘 안 보이고요. 근거리도
당연히 잘 안 보이겠죠. 2다이옵터의 가입도가 필요한데 그거 절반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중간거리에 최적화된 처방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용 시력도 조금 떨어질 거고요. 플러스 굴절력에 의해서 근용은 이 사람이 필요한 플러스 도수보다 좀 적으니까요. 효과가 아주 그냥 가까이 볼 때 잘 보이진 않겠지만 중간거리 영역은 아주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컴퓨터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컴퓨터는 거리가 대략 한 1m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중간거리.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운전도 잘 안 해서요. 먼 거리 잘 볼 필요 없어요. 또 가까이 깨알 같은 글씨도 뭐 잘 볼 필요 없고요. 이 컴퓨터 볼 때 좀 불편해서 난 컴퓨터 볼 때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또는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는 그 연주가라고 하면요. 저는요, 뭐 가까운 데 보고 멀리 보는 거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관객들 뭐 얼굴 세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관객들은 저 뭐 5m 멀리에 뭐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난 관객들 뭐 표정 이런 거 잘 볼 필요 없고 이 악보가 잘 안 보이니까 내가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내가 가끔 이걸 다 암기하지만 가끔 악보를 볼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좀 불편해요. 근데 안경을 쓰자니 이거 좀 불편해서 이 컨택 렌즈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 중간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러스 1다이옵터 정도를 부과하게 되면 대략 한 1m 거리의 초점 거리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악보 같은 거는 보기가 수월하니까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좀 수월하겠죠. 또는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도 요 악보가 생각보다 좀 멀어요. 눈으로부터 한 1m 정도 거리에 있죠.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처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눈의 컨택 렌즈를 과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교정할지는 그 사람의 요구도에 따라 다르고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이 모두 다 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거리를 바라보지 않는 나머지 거리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어찌됐든 직업상 중간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양쪽 모든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플러스 쪽으로 과규정해서 처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모노비전 방식의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왜 좋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요, 이 컨택 렌즈 하나로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게 좀 쓰고 싶어요. 그럼 일반적인 안경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요, 그냥 노안용 컨택트 렌즈 쓰시면 돼요. 이 돋보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안용 컨택트 렌즈를 처방했더니, 저 이거 잘 적응을 못 하겠어요. 저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노안용 돋보기 들어가는 컨택트 렌즈 말고요. 안경은 쓰기 싫지만 그래도 컨택트 렌즈로 어떻게든 좀 이 노안을 좀 해결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모노비전 방식이고요. 한쪽 눈은 근거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굴절력을 처방하고요. 즉 한쪽 눈은 가입도를 처방한 상태로 컨택트 렌즈 도수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시를 예를 들면 좀 이 예제랑 좀 안 맞으니까요.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안경으로 처방되는 근시안이고요. 양쪽 다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안경을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 이제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뭐 물론 안경 벗으면 좀 잘 보이지만 이 안경 말고요. 전 컨택 렌즈를 쓰고 평소에도 좀 잘 보이고요. 가까이도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형이 마이너스 2다이옵터고요. 양안. 그리고 가입도가 플러스 1다이옵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컨택 렌즈를 어떻게 처방하는지 잘 봐요. 핵심 키워드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근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근거리 도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1다이옵터만 처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거를 한쪽 눈에 마이너스 1다이옵터를 처방하면 이쪽 눈은 근거리가 잘 보일 거고요. 반대편 눈에는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 거죠. 그러면 한쪽 눈으로는 가까이가 잘 보이고요. 한쪽 눈은 먼 거리가 잘 보이니까 양쪽 눈을 떴을 때는 멀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멀리 포커스를 맞춘 눈으로 멀리를 보고요. 한쪽 눈으로요. 가까이를 볼 때는 또 근거리에 초점을 맞춘 도수를 맞춘 눈으로 가까이를 보고요. 그러면 멀리 맞춘 그 눈으로는 가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흐리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쪽 눈은 머릿속에서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흐리게 보이는 이미지를. 그래서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자, 이때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어딨죠? 여기 있네요.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한쪽 눈은 근거리가 잘 보이게 하고 한쪽 눈은 원거리가 잘 보이게 하는데요. 이때 원거리가 잘 보이게 하는 건 반드시
우이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눈에 우이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모노비전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우이한 검사를 먼저 해서 어느 쪽 눈이 우이한이고 어느 쪽 눈이 비우이한인지를 확인하면 되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우이한 검사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이한 검사를 해서 우이한인 쪽은 반드시 먼 거리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비우이한인 곳은 근거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컨택 렌즈를 처방한다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게 전형적인 모노비전이고요. 변형된 이거 뭐 단한시라고 써놨지만 이거 그냥 뭐 똑같은 말이에요. 모노 비전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이한인 방향은 원거리가 잘 보이게, 또 비우이한인 방향은 가입도를 넣어서 근거리가 잘 보이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또 변형된 그 단한시 모노비전은 뒤에서 또 설명할 거고요. 자, 그런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은 먼 거리가 잘 보이게 하고 한쪽 눈은 근거리가 잘 보이게 하다 보니까 먼 거리를 볼 때도 한쪽 눈으로 보고요. 근거리를 볼 때도 한쪽 눈으로 보니까 이게 양한시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모노비전 방식으로 처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그 택시 드라이버 알죠? 택시 드라이버 이런 운전을 어부하거나 뭐 하여튼 영업용 어떤 뭐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모노비전을 처방하는 걸 좀 조심해서 처방해야 하고요. 좀 테스트를 거쳐서 처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노비전 방식의 처방법은 근거리와 원거리가 뭐 하나의 컨택 렌즈로 충분히 처방이 가능하지만 거리감, 이런 입체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시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우이한은 컨택 렌즈를 처방하지 말고요. 비우이한에다가 그 가입도만큼의 도수를 컨택 렌즈로 처방을 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처방하는데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무언가를 잘 봐야 되거나 거리 감각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노비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변형된 모노비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변형된 모노비전 방식은 뭐냐면요. 한쪽 눈에는 단초점 그리고 한쪽 눈에는 이중초점 또는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그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면 그 다초점 콘택트 렌즈 자체가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다초점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거리 도수와 근거리 도수가 하나의 컨택 렌즈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대비감도도 좀 떨어진다거나 뭐 이게 보여지는 게 뭐 선명하게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다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 게 좋은데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거나 보이는 게 좀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한쪽 눈은 그 다초점 컨택 렌즈를 착용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쪽 눈에다가는 그냥 일반 단초점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초점 콘택트 렌즈로는 멀리가 잘 보이겠죠? 네, 다초점 콘택트 렌즈는 가까이가 잘 보이게 맞출 수 있고요. 또는 이 사람이 나는 일반 양쪽 다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꼈더니 나 이게 그 가까운 데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멀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가까이가 잘 안 보인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변형된 모노비전 방식을 쓰냐면 한쪽 눈에는 그냥 다초점 컨택 렌즈를 끼우고요. 반대편 눈에는 근거리 도수가 들어가 있는 그냥 단초점 콘택트 렌즈를 끼워서 비우이한에 맞추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단초점 콘택트 렌즈로 근거리를 잘 보이게 하고요. 그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쓴 건 조금 근거리 때 조금 도와주고요. 멀리 볼 때 좀 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등 뭐 이런 방식이 바로 변형된 모노비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초점 컨택 렌즈를 착용시키되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다른 형태의 다초점 컨택트 렌즈를 착용시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요. 자, 이런 겁니다. 수정된, 변형된 모노비전 방식 첫 번째. 둘 다 다초점 컨택트 렌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far. 여기 영어 F는 far. 먼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N이라고 써 있는 건 NEAR. near. 근거리 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우이한에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근거리 도수가 처방된 다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하고요. 우이한에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단초점 멀리 잘 보이게 컨택트 렌즈를 씌우는 그런 방식이 이런 변형된 모노비전 방식의 첫 번째고요. 또 얘랑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이한에다가는 다초점 컨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고요. 또 비우이한에다가는 뭘? 그쵸. 근용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 방식도 또 똑같은 방식이라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다초점 컨택 렌즈를 양쪽에 처방했을 때 멀리가 잘 안 보여서 불편하냐, 가까이가 안 보여서 불편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정된 모노비전 방식은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위안에다가 원거리를 처방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또 비우안에다가 이런 다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와 반대로 상반되게요. 우위안에다가는 다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하고요. 비우위안에다가는 뭐라고요? 가입도가 처방된 일반 단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 방식도 처방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수정된 모노비전 방식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이런 다초점 컨택 렌즈를 착용했을 때 멀리가 불편하느냐, 가까이가 불편하냐에 따라서 각기 처방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수정된 모노비전 두 번째는 모두 다 다초점 컨택 렌즈인 건 맞지만 잘 보세요. 이 크기가 달라지죠. 크기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초점 컨택트 렌즈가 중앙 부위는 멀리 잘 보이게 하고요. 이 주변 부분에 가입도가 들어가 있는 다초점 컨택 렌즈인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불편함을 얘기해요. 아, 선생님, 저요, 이 다초점 컨택 렌즈 썼더니 그냥 뭐 괜찮기는 한데, 저 멀리가 좀 잘 안 보이는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위안에다가 이렇게 멀리 보이는 도수가, 그러니까 원용부가 더 크게 들어가 있는 컨택 렌즈로 좀 바꿔주는 거죠. 이건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원용부, 그러니까 중심부의 이 영역이 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거든요. 또는 같은 회사에 없다면 다른 회사의 렌즈, 이 광학 부직경이 좀 큰 렌즈를 통해서 조금 처방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그 모노비전 방식도 그냥 단순히 단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하되 한쪽 눈은 멀리 한쪽 눈은 가까이 보이게 처방하는 방식이 있다면 변형된 모노비전 방식은 다초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이제 한쪽 눈을 단초점으로 처방하느냐 또는 한쪽 눈을 그 광학부, 그러니까 원거리가 아주 크게 처방된 다초점 렌즈, 또 비우안에는 이 원거리가 좀 작아서 주로 근용을 위주로 좀 쓸 수 있게 하는 컨택 렌즈, 다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모노비전 방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모노비전 방식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야간시를 좀 해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떤 입체감 또 거리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피놀 컨택 렌즈를 착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양쪽 눈에 다 피놀 컨택 렌즈를 착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피놀 효과에 의해서 멀리도 잘 보이고요. 가까이 볼 때도 멀리가 잘 보이는 건 뭐예요? 초점 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초점 심도의 향상에 의해서 근거리 시력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먼 거리와 근거리 모두 초점 심도의 향상에 의해서 결국은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따라서 피놀 컨택 렌즈로 노안을 교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흔하지 않고 또 이런 컨택트 렌즈의 그 피놀 컨택 렌즈의 문제는 이 구경이 워낙 작아서 회절 현상에 의해서 시력이 좀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좁은 구멍으로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가 좀 감소하는 문제점도 가지게 됩니다. 자, 또한 노안용 컨택트 렌즈에서 뭐 피팅상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 이건 그냥 대략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컨택 렌즈에 의해서 주시 운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할 때도 내가 이 앞전에 5장에서 6장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게 동시보기형 다초점 컨택트 렌즈냐 교대보기형 다초점 컨택 렌즈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동시보기형 다초점 컨택 렌즈는 어떻게 돼요? 스티프하게 처방해서 렌즈가 움직이지 않고 중심부가 정확하게 동공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했고요. 또 교대보기형 다초점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시선 움직임에 따라서 컨택 렌즈는 그대로 중앙에 있고 내가 눈만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플랫한 처방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첫 번째에서는 하는 거고요. 또한 이런 회전 운동에 따라서 이런 다초점 컨택 렌즈, 특히 교대보기형 다초점 컨택트 렌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회전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겠죠.
프리즘 안정화 기법이라거나 이런 거죠.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 뭐 더블 신존, 또 트렁케이션 방식, 아래를 잘라내는 방식, 이런 방식을 써서 컨택 렌즈가 회전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런 콘택트 렌즈와 동공의 크기, 이것도 잘 생각해야죠. 동공이 작으면요, 이 다초점 컨택 렌즈, 이런 그 동시보기형 다초점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그 과학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동공 크기가 작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노안용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 걸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앞에 다른 챕터에서 충분히 설명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저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망원경의 갈릴레이 망원경 원리를 이용해서 컨택 렌즈를 처방해서 저시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 다초점 컨택 렌즈를 처방하거나 또는 모노비전 방식으로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시력 및 노안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컨택 렌즈를 처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았고요.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임상에 나갔을 때도 저시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컨택 렌즈와 안경의 조합으로 저시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거고요. 또한 노안이 온 사람들에게는 노안형 컨택 렌즈를 처방해 줄 수 있고요. 이런 노안형 컨택 렌즈에 부적응을 하는 경우에는 모노비전 방식이라거나 변형된 모노비전 방식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 518페이지에서 554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컨택 렌즈 심화 13주차 1차 시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